지난 한 주간의 이슈를 제가 경제랑 부동산으로 항상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이번 주에 나왔던 경제에 대한 이슈 중에서도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경제와 함께 융합이 되면서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홍콩, 다들 잘 아시는 지역들일 겁니다. 홍콩이라든가 레바논, 그리고 스페인 같은 각국들에서 정치적인 이슈와 경제적인 이슈가 짬뽕이 되면서 시위가 격화가 되고 약간은 좀 강력한 형태로 시위가 발전을 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원인은 다양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SNS로 인한 소비자 연대로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졌다는 점, 그리고 그 이유로는 불평등과 소득 불균형, 이 두 가지를 저는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어요. 제가 이따 2부 끝나는 시간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는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굴러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자본주의가 점점 더 첨단으로 발달하는 상태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가난이 닥쳐오게 되는 거고, 또 그의 반대급부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부로서 이 자본주의가 굴러가게 되는 이런 체제가 이제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에 반기를 드는 이런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부의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번 상승기에서도 역시나 자본을 어느 정도 쥐고 계셨던 분이 또 자본을 벌게 되고, 계속 전세로 거주하신던 분은 한없이 계속 전세로밖에 살 수 없는 이런 형태로 체제가 굴러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체제 속에서 내 살 길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그 결과물이 나에게 귀속되는, 그래서 지금 같은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판단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겠죠. 그게 제가 이 경제적인 이슈들을 보는 시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30대 대기업 중에서 절반이 넘는 수치가 올해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전망치를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처음에 올 초쯤부터는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금융에 대해서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해서 계속 도산 위기로 몰리는 그런 형태의 경제적인 여건이 올 초부터 펼쳐졌다면, 올 한 중반기 하반기 넘어서면서부터는 대기업의 근로소득자들께도 그 여파가 미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이런 뉴스들은 사실 이 모든 산업 구조 중에서 필연적으로 같이 껴서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이 금융계란 말이죠. 근데 이 금융계마저도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금융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 소득이라고 했을 때는 예대마진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 속에서는 이 예대마진을 원하는 만큼 뽑아낼 수가 없는데, 여태까지 계속 고용을 늘려오면서 연봉을 인상시켜온 이 체제 속에서 이 비용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해낼 것인가. 그래서 도이치방크라던가 UBS 같은 유럽계 이런 은행들조차도 계속 이 인원에 대한 감축, 구조조정이죠. 이런 걸 통해서 고정 비용을 감축시켜 보겠다라는 움직임을 계속 펼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형 금융지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금융지주들의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분들께서 이제 연차가 쌓여감에 따라서 비용이 계속 증대가 되어 왔는데, 지금처럼 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정도 수준의 이익을 뽑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축으로밖에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장 먼저 이 시장 경제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이시겠고요. 또 이분들과 동시에는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그 중소기업 근로자들 혹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으로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넘어갔을 때 체감을 가장 많이 느끼시는 거, 이 부분은 이제 대기업 위주의 다니시는 근로소득자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분들에게까지 안 좋은 뉴스가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경제는 정말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거예요.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 글로벌 부동산 버블 가능성은 계속 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두어 달쯤 전인가요, 방송상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국의 케이스&실러 지수라는 그 매매 가격 지수로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의 매매 가격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경제 여건과 부동산 여건을 혼합시켜서 한번 봤을 때 부동산 가격 지수가 기축 통화를 가지지 못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2017년도 한 3분기부터
가격이 완만한 하락으로 접어들고 또 일부 나라들은 아주 큰 폭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접어든 게 벌써 한 2년 정도가 흘렀고요. 그리고 그나마 버텼던 게 이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준기축통화 지위를 가진 유로화를 가진 나라들 혹은 뭐 일본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2018년 정도까지는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로 혹은 약간씩 하락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추세가 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이 실거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미국이라던가 기축통화국 정도의 흐름으로는 같이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이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수준에서 일부는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경제적이라고 하는 그 이슈들에서는 반드시 심리를 크게 꺾어 놓을 만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가격이 조정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이 심리를 완전히 태세를 전환시킬 정도의 심리적인 이슈는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나오게 되면 그때는 미처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타격을 입으실 게 뻔히 보이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대응하시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상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서 어느 정도는 자산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뭐 허그에서 가격 통제는 계속 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보증을 해주려는 그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이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 이것조차도 지금 굉장히 과대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부 구역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이 건축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저는 상당히 불안정한 시장으로 1년 동안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슈는 제가 매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씩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방향성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속에 이런 파동으로 일부는 좋아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이 파동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코스피 지수라던가 주요 주택, 채권 이런 뭐 파생 상품들 이런 모든 분야들이 어떻게 보면 장기 추세 속에서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단기 이슈로 인해서 파동이 그려지는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상당히 방향을 찾기가 힘드실 겁니다. 언뜻 잘못해서는 계약을 미리 하고 나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매도를 해놓고서도 속병 앓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내가 어떤 기준점을 잡고서 내 안정적인 삶을 위한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매주 수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진행이 되니까요. 반드시 전화 예약을 해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